그러면 이제 이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할 건데 오늘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표준 입출력부터 시작이었어요. 표준 입출력. 이런 거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책상, 책장, 그다음 뭐 사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코드도 결국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실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CPU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처리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유는,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끔, 사용하려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용자랑 프로그램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결국 운영체제 관리 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죠. 그 하드웨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그 다음 마우스, 그 다음 모니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과 소통을 하죠. 그럼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중에 모니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는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입력받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웃풋, 들어오는 건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웃과 인의 기준은 컴퓨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인,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웃,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OS가 결국 이 하드웨어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추가로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결국 사용자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체제가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써봤던 코드 중에 이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여기다가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실제로 여기 나오잖아요. 콘솔에. 콘솔은 결국 사용자 소통하는 모니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이 모니터 화면에 표현될 수 있는 콘솔 쪽으로 데이터가 출력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컴퓨터랑 사용자랑 소통하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운영체제니 하드웨어니 이런 거 좀 어려우면 그냥 모니터랑 우리 콘솔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키보드, 마우스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실행 중인 자바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출력한다는 건 모니터 화면 쪽으로 이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메서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자, 얘를 한번 실행하고요. 컨트롤 F11이죠. 컨트롤 F11 눌러서 그냥 실행을 해보고요. 이건 저장이 안 돼서 실행을 하면 이클립스에서 보여주는 콘솔에 이렇게 뭐가 나왔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실행돼서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요 printl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돼서 여기 뭐가 나오게 됐다. 이걸 받아들이실 수는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돼요. 좀 복잡하면. 그리고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 뭐가 나오는 이런 그래픽 환경으로 많이 컴퓨터를 접하시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콘솔에서 시꺼먼 창에서 동작하는 이런 걸 좀 받아들이기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화면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냥 보세요. 자, 제가 간단한 코드를 좀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건 안 씁니다. 자바에서. 연습용으로 그냥 간단히 보는 건데요. 이걸 실행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표준 출력은 그냥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실행이 됐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나왔어요. 신기하죠? GUI라는 게 그래픽 화면에 보여지는 걸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랑 소통하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이런 이클립스라든지 게임도 마찬가지고 웹브라우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이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다 이런 모양으로 뭘 보여줄 수 있게끔 한 땀 한 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iOS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바로 코딩 공부하거나 아니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창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화면에 뭐가 뿡뿡 뜨니까. 근데 이걸 띄우기 위해서 지금 쓴 코드만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자의 창이라는 문자를 전달해서 그걸 띄울 수 있게끔 활용을 하고 그 객체를 f라고 하는 이름의 프레임 참조 변수에 담아놓고 그 객체의 사이즈를 세팅하는데 디멘전이라는 객체의 width, height 요 값을 주면서 생성자를 통해 디멘전 객체를 생성해서 사이즈에 넣어주고 있고 그 프레임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상태 값을 true로 바꿔주고 있고 제가 이야기한 문장의 단어들이 굉장히 프로그래밍 전문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 요거 하나 띄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흔히 그냥 얘기하는 받아쓰기 하고 끝나는 느낌이 되겠죠. 받아쓰기가 도움이 되는 시점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이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코딩을 하면 그래픽 환경으로 우리가 자주 보던 편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걸로 처음 코딩하지 않고 꺼지지도 않죠. 이거 끌려면 또 뭘 또 추가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표준 출력이라고 나온 이런 콘솔창 여기서 보는 콘솔창은 이클립스가 만들어준 거지만 제가 첫 시간에 순수하게 그냥 단순히 이 명령창에서 자바 코드를 실행했었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을 통해서 그냥 주고받게끔 또 코딩을 하면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보셨죠? 내 파일 내에서 다른 패키지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임포트를 쓴다. 그래서 잠깐 눈으로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자한테 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system.out.println 똑같이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두 번째 출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행하면 2번 나왔죠.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로 코딩 연습하실 때 콘솔로 어떤 값을 보고 싶다면 그냥 이거 쓰세요. system.out.println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이 더 들어가면 이렇게 가겠죠. system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system이라는 클래스에는 스태틱 멤버로 out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out이라는 애는 아웃풋 스트림 객체이고요. 그 아웃풋 스트림 객체에는 println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드 작성하실 때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요거 한 줄 쓰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사용자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값을 적으면 출력이 됩니다. 간단하게. 재미없지만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자, 시스템 클래스에 마우스를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보시면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시스템 클래스가 정의된 파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막 적혀 있어요. 자, 보면 input stream이라는 애가 in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고 print stream이라는 애가 out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print stream인데 error라는 것도 보여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시스템 점 찍었을 때 나오는 멤버 목록들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과 맨 위에 보이는 애들은 필드들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out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out이라는 애한테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올려보면 정의된 곳으로 확인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 자, 이 out을 얘기하는 거고 이 out은 무엇로 만들어졌냐면 프린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스트림을 클릭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 그러면 얘는 퍼블릭 클래스 프린트 스트림입니다. 뭘 상속했고요. 뭘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여기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F 누르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nd 컨트롤 F요. 여기다가 print라고 적고 아래로 검색을 좀 해봅시다.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생성자가 되게 많네요. write ln 보이고 print가 보이네요. print라는 애가 있고 print가 되게 많아요. print. 그 다음에 print ln이라는 애가 있네요. 그리고 이 print ln도 하나, 둘, 셋, 넷 되게 많습니다. 어휴, 이거 어떻게 봐?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JDK 설치하면 개발 도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rintf라는 애도 있네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이 out이라는 애도 결국은 뭔가를 갖고 있다. 점 찍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append도 보이고요. 뭐 check error, close, flush, format, print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printf도 있고 println도 있네요. 여러 가지. wait, write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애들이냐면 out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콘솔 있죠. 사용자한테 출력되는 그 모니터 쪽 그쪽으로 데이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모리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실행되면서 사용자, 콘솔 모니터나 아니면 키보드 같은 이쪽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통로가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 모니터 쪽으로 나가는 이쪽을 제가 아까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했죠. 아웃풋. 그리고 키보드에서부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풋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웃풋, 인풋 얘네들은 장치가 되고요. 출력 장치,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걔네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림은 사전적 의미가 시냇물 같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그래서 모니터에 있는 데이터는 모니터 쪽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전부 이쪽 방향으로 흘러나간 거고. 아니 그러면 요새 터치하는 것도 있는데 터치는 입력 아닌가요? 네, 터치는 입력입니다. 그거는 입력 스트림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자바가 결국은 왜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자바 가상 머신이 자바 실행 도구에 있는데 얘가 실행시켜주는 코드는 자바 파일을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한 그 녀석을 실행시켜 줄 건데요. 그럼 이 JVM이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이 출력되는 어떤 지점과 입력받을 수 있는 어떤 지점 두 가지 여기를 좀 전에 보여드린 in이라는 애와 out이라는 애랑 ERR 요 세 녀석이 in은 키보드 쪽 라인과 연결돼 있고 out과 error는 요 모니터 쪽 출력되는 라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 출력 장치 그리고 표준 입력 장치 보통 이제 모니터랑 키보드를 말하죠. 표준 출력 장치와 표준 입력 장치를 대상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JVM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에 미리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면 알아서 out이라는 애는 콘솔 출력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내보낼 수 있게끔 생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를 통해서 연결된 in을 쓰면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파일 입출력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파일 입출력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메모장 하나 여시고 메모장에 문자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텍스트 파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 파일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건데 그럼 결국 메모장도 프로그램이니까 메모리 위에서 실행이 됐고 거기서 내가 작성한 문자들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이 문자들이 다 하드디스크의 어떤 위치에 파일로 저장된단 말이죠. 그럼 메모리에서 동작되던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풋이겠죠. 근데 이 아웃풋은 모니터가 아니라 파일이에요. 그러면 출력 대상을 모니터가 아닌 파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는 얘를 안 써요. 당연히.
그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끔 이런 아웃 같은 객체를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볼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표준 출력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자바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콘솔로 출력되게끔. 자, 이해가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내가 자바로 코딩을 하는데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고 싶다. 지금 우린 그래픽, GUI가 아니라 커맨드 라인 또는 텍스트 이런 환경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콘솔 쪽으로 데이터를 표준 출력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요거다. system.out.뭐 쓰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직접 이클립스가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서 자바 소스 코드를 봤는데 보통 저렇게 소스 코드를 보는 일은 별로 없고요. 자바독 오라클 헬프 센터가 있네요. 오라클에 있는 자바 도큐먼트 문서를 좀 볼게요. 자, 자바 도큐먼트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버전이 8버전으로 돼 있네요. 뭐 8버전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 지금 17 쓰고 있으니까 17로 바꿔볼까요? 17로 나오려나? 나오는구만. 자, 17버전의 API 도큐먼테이션이라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바 독이라고 하는 자바 문서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하고 활용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멋 모르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문서의 내용을 내가 다 딸딸딸 외우고 공부를 하면 이 자바 전문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건 사전 같은 겁니다. 사전. 이걸 가지고 딸딸딸 공부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java.base로 바뀌었나 보네요. java.base 안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자바랭이 들어있네요. 자바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랭 안에 뭐 여러 가지들이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요걸 들어가 보면 많이 발전했네. 제가 자바 문서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보고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필드 시스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드가 뭐가 있고 메서드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자바 문서입니다. 여기에 스태틱 파이널로 스태틱은 시작하자마자 준비되는 거고요. 파이널은 한 번 만들면 변경할 수 없는 특징. 그런 키워드예요. 이건 나중에 클래스 공부할 때 다시 보시고요.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져서 고정되는 애들이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시작되면. 좀 전에 우리는 out이라는 애를 썼고요. 그 out은 프린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진 앤 거예요. 얘는 표준 출력 스트림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죠. 표준 출력 스트림이다. 그러니까 콘솔 쪽으로 데이터를 흘려내 보내주는 그 하나의 라인이다. 이거 뭐 내가 바꿔서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고정되는. 그래서 얘는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서 프린트 스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할 수 있고요. 설명도 간단하게 나오죠. 프린트 스트림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뭐 생성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보시면 프린트 스트림을 만들 때 전달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뭐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파일에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콘솔에 지금 보신 것처럼 출력하는 것도 있지만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파일 쪽으로 내보내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런 프린트 스트림 같은 걸 만들 때 어떤 파일에 저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을 해주면 그쪽으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앞에서 이클립스가 보여줬던 목록이죠. append, format, print, printf, println 이런 것들 이래서 사전인 거예요. 이런 게 자바 문서, 자바독 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클래스에다가도 저런 자바독을 생성할 수 있게끔 뭘 붙일 수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바독을 만드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복잡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단순해요.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강의가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뭔가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만에 자바 강의를 하는 거라 막 떠들고 있어요. 나 혼자 재밌게. 일단 우리가 자바로 코딩을 한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된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용자한테 뭔가를 출력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전달, 입력받을 수 있고, 그 입력받은 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고, 처리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또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고, 결국 사용자랑 소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뭘 입력해서 입력된 값들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계산하도록 하고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코딩 연습을 하세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다 보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표준 출력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표준 입력은 어떻게 하냐? 표준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system.in.in이라는 애가 있어요. in은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 쪽을 붙잡고 있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한테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또 메서드가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서 read라는 애가 있어요. read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read, 읽기예요. 읽기. read는 말 그대로 읽겠다. 근데 이걸 읽으려고 했더니 빨간 줄이 갑니다. 자, 이 빨간 줄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것도 지금 시점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예외에 관련된, 핸들링 되지 않았다, I/O 입출력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처리하는 게 없지 않냐. 왜? read라는 애를 사용하려면 뭔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놔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또 적어야 돼요, 귀찮게. 근데 지금 그냥 적을게요. add throws declaration. 예외 처리는 지금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위에 throws하고 해당하는 녀석이 하나 쓰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빨간 줄은 사라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봅시다. 이 read도 안 쓸 거예요. 지금 입력 설명하려고 쓰는 겁니다. 자, 이 read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java.io.inputstream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녀석인데 read라는 이름의 함수, 메서드고요. 얘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런갑다. 그리고 이 녀석이 실행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뭘 주냐면 int를 반환한다 라고 써 있어요.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내가 커피 먹을 거야 하고 삑 누르면 자판기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처리된 다음에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커피를 return, 반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ead가 실행되면 next byte, 어떤 다음 바이트를 하나 읽어서 읽은 바이트를 정수형으로 반환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게 읽을 게 없다면 -1, 요거는 또 이제 end of file이라고 해서 파일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값이에요, -1은. 그래서 요걸 반환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써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막 쓰고 있어요. 요거는 변수입니다. 여기다가 읽어드린 값 하나를 담아라, 요런 얘기고요. 그렇게 담긴 값이 무엇인지 내가 출력하고자 해서 n이 뭔지 출력시켜 볼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설명한다고 또 까먹은 것 같은데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적어야 된다. 맨 처음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고 갔네요. 어쨌든 자, 요렇게 좀 코드를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딱 하면, 자,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왔고 두 번째 출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 중입니다. 다시요. 빨간 거 눌러서 꺼버리고 제가 이 코드를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고 나면 이렇게 회색으로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코드를 넣고 실행을 하면 똑같이 출력이 됐지만 아직 프로그램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system.in.read가 실행됐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흐름, 키보드와 연결된 그 흐름에서 read는 상상하세요. 지금 메모리에 내 프로그램 하나가 JVM을 통해서 동작 중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system.out 요걸 통해서 표준 출력 두 번째 출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read가 동작하는데 이 read는 키보드를 통해 들어오는 이 스트림으로부터 앞에서 도움말에 나와 있었죠. 바이트를 읽어요. 바이트. 동작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녀석이에요. 1바이트. 그냥 그렇다고요.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키보드로 제가 입력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콘솔을 통해서 제가 키보드로 입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read가
다음 바이트를 읽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키보드로 입력하기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A라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지금. 엔터를 치면 지금 키보드에 입력되고 있는 것들은 키보드 입력 버퍼라는 게 또 있어요. 키보드로 뭘 입력하면 좀 전에 제가 메모리 쪽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키보드로 입력되는 데이터들이 졸졸졸 들어오게 될 건데 그 들어오는 데이터가 바로바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키보드 입력 버퍼라는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버퍼를 꼭 쓰는 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구현된 방식에 따라 다 다르긴 해요. 누를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가게끔 동작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은 그렇다. 버퍼라는 애가 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엔터를 눌렀을 때 버퍼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된 방향으로 쭈루룩 밀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빵. 그랬더니 n에 1바이트를 입력받아서 숫자로 저장을 시켰고 저장된 값을 출력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97이라고 나왔어요. 97. 97이 뭐냐? 이게 뭐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아스키 코드. 요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for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의 약자예요. 아스키 코드가. 아새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게 컴퓨터는 0101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걔한테 문자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 문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약속된 하나의 어떤 코드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표를 보시면 뭐 아무 표나 보셔도 돼요. 아무 표나. 아무거나 보시면 자, 이런 게 나오네요. 10진수, 데시멀, 헥사, 16진수, 문자. 그래서 10진수로 0, 1, 2, 3, 4, 5, 6번이고 거기에 대한 문자입니다. 문자. 총 0부터 127까지. 요거는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크기고요. 1바이트는 8비트로 표현됩니다. 8비트. 그래서 이게 2진수로 전체가 0일 때부터 전체가 1일 때까지가 0부터 255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비트는 0일 때는 양수요, 1일 때는 음수요라고 쓰게끔 약속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반을 뚝 잘라서 양수로 127까지 그리고 음수로 마이너스 128까지 그럼 중간에 0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 0 바로 아래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28개와 128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나눠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 문자에 0은 어떤 문자, 1은 어떤 문자, 2는 어떤 문자 쭉쭉쭉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여기 30번, 31번까지는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런 문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2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문자들인데 이런 특수 문자들 유명한 거 있죠. 그리고 숫자도 문자죠. 숫자도 문자. 그래서 48이 숫자 0. 그리고 알파벳 65는 대문자 A, 97은 소문자 A입니다.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한 하나가 1바이트 단위로 뭐가 쭉쭉쭉 들어간 거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뭐 저거 갖고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했을 때 엔터를 치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끝난 것도 보이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서 또 입력을 할 건데 이번엔 숫자 0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8이 나왔죠.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그림을 통해서 상상하실 수는 있죠. 아, 내가 키보드로 뚝딱뚝딱 친 게 결국 그런 개념이겠구나. 그리고 재밌는 건 얘가 넥스트 바이트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넥스트 바이트. 요거를 2번, 3번 읽어서 버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렇게 쓰실 일 없어요. 전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써보는 거니까 다시 실행해서 똑같이 이번엔 대문자 A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A만 입력했는데 read 1번, read 2번, read 3번을 했어요. 65가 처음에 출력된 건 납득이 돼요. 근데 13과 10은 뭐지? 여러분이 입력하는 엔터 키의 비밀, 엔터를 입력하면 요게 두 가지의 의미가 섞인 거예요. 하나는 line feed, 그리고 또 하나는 carriage return 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자기에서 나온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엔터는 두 개의 문자다. 그래서 내가 hello world 뭐 이런 문자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hello 하고 내가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쳤다면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라인 피드의 개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써질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엔터에 숨겨진 두 번째 문자가 carriage return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게끔. carriage return은 내가 hello라고 입력하다가 만약에 carriage return 문자를 만났다면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엔터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운영체제별로 어떤 운영체제는 엔터를 쳤을 때 두 개의 문자를 갖다 넣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자 두 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문자 하나로 두 가지 문자의 의미를 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운영체제마다 다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carriage return이라는 의미고 10번 ASCII 코드는 line feed예요.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 엔터를 땅 치면 그 엔터는 이 두 개의 문자로 식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뭐 써먹어야 됩니다.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그냥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고 모니터, 이 콘솔을 통해서 출력하고 요 개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출력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입력은 이 read라는 애 하나 때문에 이상한 거 작성하고 뭐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테스트한다고 막 문자 하나밖에 못 받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런 문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받거나 아니면 한글 같은 거는 이 한자 하나가 기본적으로 2바이트 이상의 크기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SCII 코드는 기본적인 미국 표준 문자 세트이기 때문에 알려진 특수 문자나 이런 대문자, 소문자, 더하기 빼기, 숫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1바이트씩 하나. 근데 한글,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등등 전 세계의 문자들은 결국 그 ASCII 코드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유니코드라는 형태의 기반으로 쓰고 있고 그 유니코드는 기본 제일 작은 게 2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ASCII 코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키보드에 입력한 데이터가 두 개의 값을 입력해서 예를 들어 내가 가를 입력한다 그러면 기억이 하나 들어가고 아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문자 두 개 키보드 값을 합쳐서 가라고 식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써야 돼요. 뭐 어떤 시스템에서는 또 3바이트, 3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1바이트만 입력받아서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바이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제공되는 다른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한 겁니다. 표준 입력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보고 가시라고. 한 번만 봐두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똑같기 때문에 형태만 달라지지. 그럼 입력 어떻게 해요? 입력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이제 책 보고 공부할 때니까 이것도 하지 마요. 예전엔 이렇게 썼었어요. system.in이라고 하는 게 키보드로 입력되는 라인을 잡고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진짜 옛날에 자바 공부할 때 진짜 얘를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쓰게끔 하고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은 new input stream reader 시스템.in을 넣는 게 아니라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원래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좀 더 맞을 텐데 이 파일 기술자라고 하는 건데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 나중에 입출력 따로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코딩 연습을 위해서 콘솔을 통해서 출력하고 입력하고 하는 걸 보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더 공부하자. 보고 갑시다. 이 정도니까. 파일 디스크립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VM이 우리가 만든 코드를 실행시켜 줄 건데 운영체제랑 소통한단 말이에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이런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들도 입출력을 할 수 있게끔 JVM이 그걸 또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 연결해 놓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파일 디스크립터 안에 있는 in, out, error라는 애가 있는데 얘들이 요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것 중에 out이라는 애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게 out이라는 애인 거예요. 원래는. 죄송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입력 라인을 읽어드릴 수 있는 거기를 파일처럼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그 스트림 객체는 결국 1바이트 기반으로만 입력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걸 2바이트 단위로 잘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또 있는데 얘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되고 문법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in.read system.in에서는 read가 바이트를 가지고 노는 애였거든요. 단위가. 근데 얘들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차라고 써 있죠. 차는 2바이트 기반의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2바이트씩 읽어드릴 수 있는 애인 거죠. 이걸 통해서 그냥 read 한번 할게요. read 해서 얘도 어떤 값을 받는다. 이것도 예외 처리가 필요하고 자, 여기다가 n 출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서 똑같이 키보드로 입력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한글을 입력해 볼게요. 가라고 입력하면 44,032가 나왔죠. 44,032. 아까 제가 2바이트 단위로 쓴다 그랬잖아요. 얘는 한 번에 읽어드리는 게 2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기억과 R을 합쳐서 어떤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 된 거고 2바이트 기반입니다.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16비트예요. 16비트, 1비트가 0 또는 1,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죠. 2비트가 되면 00, 01, 10, 11 해서 4개를 표현할 수 있고요. 3비트가 되면 000, 001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를 표현할 수 있고 가지수가요. 16개.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의 배수로 늘어나죠. 2의 승수로. 16비트라는 건 2의 16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의 16승이면 65,535예요. 몇부터? 0부터. 근데 앞에서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했는데 자바에서 이 차는 unsigned라고 해서 부호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로만 이만큼을 써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니코드라는 형태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바이트짜리 한글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read가 아까 제가 read line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었는데 2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기능은 지금처럼 한 글자를 또 읽을 수는 있어요. 다만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두 글자를 입력한다면 두 글자 입력은 못 받아들이겠죠. 가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read가 한 번 동작했으니까 2바이트만 읽어드리는 상황이겠죠. 요거까지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읽어야지. 이어서. 또 읽으면 돼요. 이러면 가나 이렇게 해서 두 글자 읽었죠. 여러분 입장에서 저게 두 글자 읽은 거 맞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형태를 변환시켜서 이거 캐릭터로 봐 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가나. 아까 그 숫자가 가라는 문자와 나라는 문자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 썼지만 뒤에 13과 10번에 해당하는 문자도 있을 수 있겠죠. 안 읽어드리고 안 썼지만 엔터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 이름을 입력받아야 된다 또는 주소 같은 걸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입력받는 길이가 즉 문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 이름만 해도 뭐 무조건 세 글자예요? 아니죠. 두 글자인 분도 계시고 성이 두 글자고 이름이 한 글자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름이 더 한참 기신 분들도 있고 그럼 이거 몇 번 읽어드리게끔 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엔터를 기준으로 엔터 이전의 것들을 문자가 몇 개가 됐던지 간에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걸 C 언어에서는 문자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서 그걸 해석할 때 1바이트씩 보든 2바이트씩 보든 해서 처리를 하게끔 했던 거고 자바 같은 이런 고급 언어, 많이 발전된 언어에서는 거기서 사용되는 게 이제 스트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스트링 안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긴 해요. 문자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수정을 해서 버퍼드 리더, new 버퍼드 리더. 여러분 이거 쓰지 마시고요. 저만 쓰면 됩니다. 버퍼드 리더에다가 이렇게 만든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 라인을 잡고 그걸 읽어드릴 수 있는 스트림 객체 생성하고 인풋 스트림 리더한테 그걸 주고 버퍼드 리더한테 그걸 결국 줘서 BR 얘를 가지고 실행하겠다. 자 그러면 BR 점 이제 여기에 제가 원했던 read lin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쓰면 자, 이것도 도움말을 보는 거예요.
버퍼드 리더라는 애한테 정의된 거라고 하죠. 얘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예외가 써 있고, reads 복수형이죠. line of text. 라인까지를 읽는다. 이제 텍스트에서 라인이라는 건 엔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터까지를 읽어드리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읽어서 스트링을 반환한다. 라인에 입력된 컨텐츠를 포함한 스트링을 반환한다. 라고 돼 있네요. 영어를 잘 못해서 감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read line이라는 애가 반환하는 게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스트링을 또 담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다시 보이시죠? 지금 제가 입출력 설명드리면서 출력하고 싶으면 이거 쓰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다가 출력할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넣으니까 출력이 되는구나. 처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여러 개의 문자들입니다. 중간에 띄어쓰기도 있고요. 엔터를 치면 입력이 끝나겠죠. 그렇게 입력된 것들을 누가 read line이라는 애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br을 만든 거니까 br은 이걸로 만들었고 얘가 만들어질 땐 이걸 줬고요. 그거가 만들어질 땐 이걸 줬고요. 그게 만들어질 땐 이걸 줬어요. 결국 키보드를 바라보게끔 해서 원래 데이터를 1바이트씩 잘라 읽어드리는 녀석인데 그걸 묶어서 2바이트씩 잘라드릴 수 있는 녀석이 버퍼거든요. 버퍼 리더. 그래서 그거 읽어드리는 건데 그냥 read를 썼으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바이트 읽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read line이라는 애는 그렇게 여러 번 읽어드려서 읽은 데이터가 13과 10이면 끝 더 안 읽게끔 하고 그 전에 입력된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스트링이라고 말하는 객체로 여기 안에 이제 문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죠. 요거를 돌려주게끔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뭘 입력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키보드 입력 받으려고 이런 거 이렇게 막 쓰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니, 출력하는 건 편하게 출력시키면서 입력하려고 하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만들고 쓰라.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 다 날리고, 뭐 막 많이 썼죠? 다 날리고요. 자, 이것만 쓰세요. 내가 내 코드 연습하는데 키보드로 입력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한 줄 쓰십시오. 스캐너라는 애를 쓰시고요. new 스캐너. 의미를 파악하지 마시고요. 이건 외우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처음 공부하던 책에서도 외우라고 돼 있어요. 10년 넘게 됐네요, 지금. 그때 처음 쓰던 코드에서 이거 한 줄 외워서 쓰라고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납득이 되고요, 지금은. 저도 지금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저거보다 요거 한 줄이 편합니다. 스캐너라는 애가 나와서 얘가 자바 1.5 버전에 추가됐었던 녀석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면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키보드를 스캔해라. 객체로 생성하고 나 그거 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next라고 해서 써보시면 next는 다음 입력값까지를 읽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되게 많죠? 원래 확인도 해야 돼요. 다음 요소가 있으면 읽어드리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next line이라는 애 쓰시면 돼요. 그래서 next line을 쓰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read line과 똑같고요.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다가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있어 보이게 수정을 해볼게요. 있어 보이는 게 뭐 얼마나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콘솔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프로그램은 실행 중이죠.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실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종종 있거든요. 지금 실행에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실행 잘 됐죠. 다만 사용자한테 뭘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직 없으니까 스캐너 생성해서 넥스트 라인 동작하고 나면 키보드로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실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실행을 안 눌렀나? 또 실행, 또 실행, 또 실행, 계속 실행해요. 그러면서 안 된대.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실행 중이고요. 요거 디스플레이 셀렉티드 콘솔이라고 해서 콘솔이 여러 개 뜰 수 있는데 요거 화살표 내려보시면 안 죽고 살아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누른 만큼 살아있죠. 그래서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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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시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메모리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막 느려지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안녕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내용을 읽어드려서 담고 그 담긴 게 출력이 되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입력을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뭘 입력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실행해 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거니까 아, 이름 입력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이요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걸 읽어드리고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소통하는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코딩 처음 연습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제 어떤 강의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변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를 담아놔요. 그리고 저렇게 담겨 있는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걸 연습하는 거죠. name을 출력하겠다, age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출력 내용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 전에 제가 1시간을 설명했던 키보드로 입력받는 그쪽 라인, 그 부분을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값이 있습니다. 값을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고 가도 되죠. 근데 저는 연습할 때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 정치적 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뀌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IT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요. 계속 뭐가 바뀌고 계속 뭐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되고 이러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는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캐너 한 줄을 사용하시고 스캐너를 선언하는 거 한 줄 쓰시고 그 스캐너를 통해서 next 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엔터까지를 한 덩어리로 입력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미리 선언해 놓고 작성을 할 거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next line. 그 다음 이어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러면 또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2번 입력받는 거예요. 2번.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알려주면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할 거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알려주면 사용자가 나이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나이하고 출력하면 되겠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홍길동, 나이를 입력하세요 20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제가 코드상에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했죠. 요거는 문자열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스트링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형이에요.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지금 입력한 read line, next line 요걸 통해서 입력받은 값은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나이이지만 나이를 제가 20이라고 입력한 이 값은 숫자라는 형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연습하면서 프린트하는 모양을 여러분이 막 바꾸실 거거든요.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한 이름은 플러스, 입력한 나이는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러면 실행해서 똑같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홍길동이요. 나이 입력하세요. 20살이요.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나오죠. name도 스트링이고 age도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쌍따옴표로 묶어놓은 요것도 스트링이라고 했죠. 스트링과 스트링이 더해지면 자바에서는 append가 됩니다. append. 그냥 붙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 때문에요. 자, 요거 그대로 두고 예제를 새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원래 계속 예제를 써가면서 했었는데 바꿔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네요. 제가 지금 뭐 GitHub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코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하나 만들었으니까 스캐너 이렇게 만들고 보시다시피 스캐너는 자바 util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임포트가 필요한 거고 자, 숫자로 입력받은 것도 문자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2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덧셈하는 기능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수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 입력을 받고 두 번째 숫자를 또 입력을 받아요.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면 n1 더하기 n2를 할 수가 있거든요. n1 더하기 n2. 이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 두 번째도 1.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1이 나와야죠, 당연히. 1 더하기 1은 11이죠. 왜요? 넥스트 라인으로 입력받은 문자들은 전부 문자열 취급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앞에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 이어 붙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1, 1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넥스트 라인 가지고 여러분이 입력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숫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그때는 뭔가 다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죠. 뭐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하면 next 뒤에 int라는 애를 쓰면 됩니다. 함수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스캐너가 갖고 있는 것들 설명을 드렸었죠. next int, next byte, next short, next boolean, next double, next float 뭐 등등등. 이런 게 다 자료형별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형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료형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정수를 입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수. 만약에 내가 3.14 같은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플로트나 더블 같은 걸 쓰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인트로 바꿔놔 볼게요. 이러면 실행했을 때 1, 1 하면 2가 돼요. 왜? 이제 next int라는 애는요. 제가 키보드로 1 입력하고 엔터를 쳤지 않습니까? 1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좀 더 늘려볼게요. 11 더하기 22라고 해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바이트, 1바이트, 엔터, 2바이트.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next int가 동작해서 그걸 읽어드렸을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애냐?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읽고 그 다음에 공백이 왔어요. 엔터는 공백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백 전까지를 요거를 11이라는 문자열이잖아요. 11이라는 문자열 요거를 하나하나 자릿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11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꿉니다. 누가? 얘가요. 그래서 int라는 자료 형태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야. 알아서 바꿔주는 애인 거죠. 입력받은 문자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 형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숫자를 입력받고요. 두 번째는 숫자가 아니라 문장을 입력받아야 된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를 이름 입력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당연히 문자열이니까 next line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스트링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는요. 요거 여러분이 실행해 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첫 번째 수는 next int니까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요 문자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를 숫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실제 숫자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1, 2, 3을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next int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걸 다 읽어드려서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이거 1, 2, 3, R4를 숫자로 변환하면 얼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요.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왜? 숫자로 못 바꾸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입력하는 부분에 next line으로 바꿔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해질 건데 앞에서 문자열과 숫자가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문자열에다가 뭘 더하든 문자열 붙이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다시 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수는 10이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치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끝났죠. 더 이상 입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next line만 가지고 노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아서 그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똑같이 상상해 보세요. 키보드로 입력받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키보드로 1과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거든요. 1과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어요. 흘러 들어가겠죠. 누가 그걸 읽어요? next int가 읽어요. 그럼 next int가 하는 일은 입력받은 값들을 숫자로 바꾸는 일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읽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공백이에요. 엔터든 띄어쓰기든 뭐든 공백입니다. 공백이 오면 거기까지를 읽어요. 이걸 next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토큰까지, 다음 읽어드릴 곳까지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 10은 잘 받아 먹습니다. 잘 변환할 거예요. 그래서 N1에는 10이 들어있을 건데 자, 다음에 동일한 입력 스트림, 동일한 입력 라인으로부터 next line이라는 메서드가 동작하면 얘는 next, 다음 토큰을 뭘로 구분하냐면 line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line은 뭘 얘기하는 거냐? 엔터에 해당하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수치를 입력받는 애들은 의미 있는 문자들을 가지고 가서 숫자로 변환하는데 다 썼고요. 근데 입력 버퍼에 뭐가 남았어요? 엔터가 남아있죠. next line은 뭘 읽어드린다고요? 엔터를 읽어드린다고요. 그래서 엔터를 읽어드렸어요. N2에는 엔터 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1이 얼마예요? 10이에요. 근데 N2가 얼마예요? 문자열로 엔터예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뭐라고요? 문자열이라고요. 그래서 10 뒤에 엔터가 있을 겁니다. 10 뒤에 엔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수 출력하고 next int 해서 제가 1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쳤어요. 그럼 next line이 다음에 동작을 해서 이 next line이 출력이 되니까 공백이 하나 생겼죠. 엔터. 그래서 이 엔터를 읽어드려서 없앴으니까 next line이 더 읽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또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이어 붙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정리를 좀 하면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참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뭔가. 그래서 그걸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스캐너를 씁시다. 이런 거고요. 스캐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next int, next float, next double, 뭐 next boolean, next line 뭐들이 있는데 내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이런 정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 형태일 수도 있고 소수점이 있는 아니면 이런 그냥 문자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next 자료형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입력을 받다 보니 각각 입력받는 메서드의 특성상 저렇게 엔터 문자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수치 입력받는 애들은요. 엔터가 남아요. next int, next float, next double 같은 애들은 남습니다. next line은 그 엔터까지를 받아들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엔터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 엔터를 먹어버리고 끝나니까 입력을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next line을 쓰고요. 무조건 next line을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정수가 필요할 때는 정수로 실수가 필요할 때는 실수로 변환을 시켜서 쓰는 걸로 무조건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예제를 다시 한번 써볼 건데요. 이름을 입력받고 나이를 입력받고 혈액형을 입력받고 키를 입력받고 요걸 다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예시로 좀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쓰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알려줄게요. 이름 입력해라 라고 알려주고 이름은 name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in.next line으로 이렇게 해서 담고요. 사용자한테 나이를 입력받고 싶다면 알려줘야죠. 나이는 얼마냐? 나이는 정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in.next line 무조건 라인 쓰자고요. next line. 근데 문제가 있죠. next line은 결과가 스트링인데 int라고 하는 형태로 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꿉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integer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점 찍으면 pass 어쩌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pass int. 요 함수에다가 next line의 결과를 넣어주는 걸로 합니다. 인티저를 관리하는 클래스고요. 인티저는 정수를 얘기하고 pass int에다가 문자열 입력받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동작해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으면 입력받은 문자열을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럼 얘가 반환하는 게 정수입니다. 정수로 변환해 줄 거예요.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next line이 동작했기 때문에 키보드로 입력받는 라인에는 아주 아무것도 없이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렇게 입력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수 입력이 필요하면 이렇게 쓰셔라. 혈액형을 입력해라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이건 이제 문자 하나잖아요. 하나 또는 두 개가 되겠네요. 이건 차가 되겠죠. blood type. 얘는 next line을 하면 엔터까지 후루룩 먹고요. 그 엔터까지 먹은 다음에 또 점을 찍어요. 차 at 해서 0번째. 제가
문자 여러 개 입력받는 거라고 했는데 그 입력받은 문자를 덩어리로 관리하는 게 자바에선 스트링이에요. 이 덩어리에는 문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0번 문자, 1번 문자, 2번 문자, 3번 문자 이런 게 있어요. 문자마다 뭐 가, 나, 다 이런 게 될 거거든요. 차앳은 몇 번째 문자를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ext line이 먼저 동작을 해서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문자열을 받으면 그 문자열로부터 몇 번째 문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쓰면 첫 번째 글자만 갖고 올 수 있고 뭐 두 번째 글자를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연습할 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문자 하나만 가져온다. 그럼 마지막 키. 자, 여기다가 키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고 키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필요로 합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플로트를 사용하거나 더블이라고 하는 걸 쓰게 돼요. 하이트 하고 똑같이 in.next line으로 무조건 입력을 받자는 겁니다. 대신 얘도 문자열이니까 플로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제 플로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한테 pass float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죠. 그럼 소수점이 있는 걸 가지고 소수점이 있는 형태의 숫자로 바꿔줄 거거든요. 여러분이 코딩하면서 만나게 되는 형태는 딱 이 정도예요. 문자열, 정수, 아니면 그 문자 하나, 아니면 소수점 있는 숫자가 될 건데 뭐 어차피 설명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하죠. 몸무게. 몸무게도 입력을 받아라. 몸무게는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weight 해서 얘도 마찬가지. 더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pass 더블이라는 애한테 next line 한 결과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딱 요 정도만 키보드로 입력받을 수 있게 써먹으실 수 있으면 코딩은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걸로 뭘 해서 결과를 출력해 주도록 코딩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name하고 age하고 블러드 타입하고 하이트하고 웨이트하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아웃라인은 안 쓰니까 이거 빼고 콘솔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여기다 이름 홍길동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됐겠어요? 홍길동 엔터까지 짜르륵 먹고 네임 안에 홍길동이 들어있겠죠. 자 그 다음 나이가 출력이 돼요. 나이에서 또 한 방에 다 읽어드린 다음에 숫자로 변환. 그래서 나이는 20살이요 엔터.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혈액형 B형이요. 키는 164.8 몸무게는 73.456 엔터. 자 이러면 문자열도 받고 숫자도 받을 수 있고 문자 하나도 받고 소수점 있는 숫자도 받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느껴보시라고 모든 값에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값에 더하기 1 다시 한번 실행해서 홍길동 20살 A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요? 홍길동은 문자열이니까 숫자가 더해지더라도 이어 붙여졌고요. 나이는 정수니까 21이 됐고 혈액형은 문자 하나니까 그 문자 하나를 더하기 1을 했대요. 요건 더해지는 거죠. 문자 하나도 숫자예요. 차도. 그리고 실수형 플로트랑 더블 둘 다 입력한 값에다가 1을 더한 형태로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자열과 일반적인 수치들을 다룰 수 있게끔 입출력을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사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린 다음 사용자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입출력 문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긴 했는데 뭐 설명을 다 드려봐야 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 되는 거라 자 스캐너 가지고 입력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ystem.out. 여기에서 print라는 함수, println이라는 함수, printf라는 함수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println만 사용했는데 요 세 가지를 보통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print는 출력하는 거고요. println도 출력하는 건데요. 계행을 합니다. 그리고 printf라는 애는요. 서식을 사용합니다. 서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 실행해보면 print는 출력을 해요. 출력할 내용을 출력하는데 엔터를 안 해요. println은 그래서 그대로 출력이 됐죠. 이어서 출력이 되고 얘는 계행을 마지막에 합니다. print line이라서. 계행 문자가 출력이 되니까 줄이 바뀐 거고요. printf의 f는
포맷이에요. C 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써봤던 그 printf. 자바에서도 이걸 쓸 수 있게 추가해 줬습니다. 꽤 옛날에. 그래서 여기 %s, %d, 이게 이제 스트링, 데시멀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런 서식 문자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건 escape 문자라고 해서 요 콘솔에 출력할 때 어떤 능력들이 있는 문자들이 있어요. \n, \r 요거 두 개 합치면 개행 문자고요. \탭, 뭐 \a 알람 나오는 거, 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포맷이에요. 서식. 나 이렇게 출력할 거야 라고 서식을 만든 거고요. 그럼 그 서식에서 요 제어 문자, 서식 문자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 들어갈 값을 뒤에다가 나열해 주면 그 값이 거기에, 그 값이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게 이제 서식 문자를 출력하는 방식이고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스캐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줄 써 놓으시고 in.next line 쓰셔서 각 필요한 자료형으로 파싱하기. 요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이렇게 쓰세요. 프린트, println, printf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계속 나왔던 것들이 있죠. 입력을 키보드로 받는다는 건 알겠고, 그 입력받은 값을 이런 식으로 써서 뭔가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연산하고 출력하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 있었죠.